네, 7주차 2강 9.2.2절 점호각 제어 회로를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IC TCA785의 내부 회로도예요. 내부 회로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아까 뭐 저항에다가 여기 R9에 저항 달고 가변 저항 달아서 이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가변 저항과 여기 커페이턴스의 값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이 삼각파의 톱니파의 기울기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11번 단자 제어 전압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가변 저항을 또 달아가지고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이 직류값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위아래로 이제 전압을 갖다가 조절함으로써 이 만나는 이 지점을 이제 점호각이 이렇게 나가지는 점호 신호가 게이트 신호가 나가지도록 이 IC가 구성이 되어 있던 것이죠. 1번은 접지였습니다. 그리고 5번 핀하고 연결해가지고 다이오드랑 커페이터 그리고 저항 달아가지고는 이렇게 이쪽으로 교류 신호가 들어가지는 거죠. 그때 교류 신호는 이러한 문턱 전압을 이용한 신호가 이제 이 5번 핀으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0점을 검출합니다. 이 내부에서 0점이라는 것은 제로 크로싱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지는 이 0점, 요 0점을 검출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0점을 검출해서 동기를 맞추기 위한 동기 레지스터에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집니다. 요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16번에는 이제 전원을 넣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VCC 전원을 넣어주면은 내부적으로 얘가 어디랑 연결되냐면 여기 C10이라고 되어 있는 커페이터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때 연결될 때 좀 더 안정화를 위해서 일정한 전압 또는 일정한 전류를 갖다가 공급하기 위해서 정절 이 내부에 정전류원 을 내보내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정전류, 즉 3A면 3A, 3mA면 3mA, 뭐 0.5mA면 그런 0.5mA 해서 일정한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그러면 커페이터에 들어가는 이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은 그걸 VCT라고 하면은 걔는 C분의 1의 인테그랄 IT의 DT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커페이터 양당 간에 걸린 전압이잖아. 그래서 C분의 1의 인테그랄 IT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전류가 아니란 말이야. 일정한 전류라는 얘기야. 그거를 숫자로 쓰면 5, 뭐 3,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I로 표현할게요. I의 DT가 된다라는 얘기야. 일정한 전류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C분의 1에 이거 적분해주면 IT가 되겠지. C분의 1의 IT. 그래서 얘도 상수고, 상수니까 얘는 T에 대해서, 시간 T에 대해서 일정한 기울기가 되는 C분의 I의 기울기가 되는 이러한 1차 함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1차 함수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충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러한 1차 함수로 충전이 쭉 되는 거야. 이 저항은 이제 요 저항하고 요거 정전류하고 이렇게 연동이 돼가지고 이제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이 되는 거야. 충전되는 이 점을 보니까 이쪽에 트랜지스터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정션을 보니 이쪽에서 제어 비교기라고 되어 있는 컨트롤 컴퍼레이터에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이쪽에도 방전 모니터라고 디스차지 모니터에도 연결이 되어 있네.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충전이 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이 트랜지스터에는 베이스에 지금 전류가 흘러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안 흘러 들어올 경우에는 얘는 트랜지스터는 도통이 되는 게 아니겠네. 그치? 도통이 안 된다라는 얘기야. 동작 안 한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쪽으로 전류가 안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오는 거고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는 거 보도록 하겠어요. 충전했어. 그러면 충전 전압이 이쪽에 뜨는 거 아니야. 여기 뜨는 거는 여기에 뜨는 거랑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전압이 떠 있어요. 지금 뜬 것과 여기 삼각형이 있는데 이거는 이러한 기울기를 갖는 지금 현재는 이러한 1차 함수로만 얘기했으니까 요것만 얘기할게요. 원래는 이제 방전을 하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거든. 이렇게 톱니파로 그걸 의미를 하는 건데 이 삼각형은 그래서 어쨌든 충전하는 거야. 충전하는 값하고 여기에
제어 전압하고 비교를 해.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비교기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비교를 해서 로직으로 들어가는 로직으로 어떠한 신호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얘를 이해하고요. 다음에 얘가 어디랑 연결됐냐면 또 방전 모니터인 여기에도 연결이 되어 있네. 얘도 비교를 하는 거야. 이렇게 충전되는 요 놈이랑 방전되는 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충전되는 요 놈이랑 이 접지하고 비교를 해서 충전 중이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논리 2를 내보내. 그렇지 않고 충전이 아니다 라고 하면 0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0점 검출할 때는 이런 파형에 0점을 계속 검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0점을 검출하는 거예요. 0점 검출해가지고 0점 검출한 것과 여기 충전된 거하고 이렇게 논리 1로 동일해지면 0점 검출할 때는 계속 그 0점 검출한 신호를 이쪽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얘랑도 OR 게이팅 해가지고 AND 게이팅 해가지고 논리 1이 되면은 이쪽으로 해서 연결이 돼요. 충전 중이다 하고 여기 0점을 검출했어. 그러면 0점이 검출되면 이쪽으로 전류를 흘려보낸다 라는 얘기예요. 다시 0점 검출했어. 그러면 0점 검출할 때마다 이쪽으로 다 전류를 원래는 흘려보내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강인한 제어를 위해서 여기 값도 논리 1이냐를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동기 레지스터는 어쨌든 0점 검출하면 이쪽으로 베이스에 전류를 흘려보내요. 강인하다는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서 그거 생략하고 0점 검출하면은 이쪽으로 전류를 흘려보낸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0점 검출할 때마다 그러면 얘는 베이스에 전류가 흘려 들어가니까 충전됐던 게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네. 그럼 TR이 도통이 되는 것이지. 이쪽으로 왔던 게 이게 5V였으면 5V에서 이제 검출됐기 때문에 여기는 접지가 되는 거니까 3V든 1V든 여기가 0V가 돼 버리니까 이쪽으로 방전이 된다라는 얘기야. 언제마다 0점이 검출될 때마다 얘는 방전된다라는 얘기야. 0점이 안 되고 얘가 이 커페이터에 있는 전압이 다 나가지면은 충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충전 방전을 이 0점 검출에 의해서 계속 충방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충전됐을 때 이제 논리 1 되면은 얘 갖고도 로직에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 1 되면 방전이 되는 거야. 충전됐어. 그 다음에 여기 전압하고 비교를 해서 제어 비교기에서는 자 충전 중이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전압하고 그 값하고 충전된 전압하고 이 전압하고 비교를 해서 같은 같은 값일 때 이쪽으로 출력을 논리 2를 또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논리 2를 보내면은 이 로직에서는 15번 뿐만 아니라 이 14번에 내부적으로 구성이 돼서 15번 핀에 지금 단상 단파일 때는 이 출력 큐트로 이러한 톱니파가 아니라 펄스파를 갖다가 출력으로 내보낸다라는 겁니다. 방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전 지금 얘기를 했지만은 방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방전이 돼가지고는 방전되는 거고 충전하고 방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여기 0점 검출을 하면 0점 검출 때마다 방전을 하는 거야. 왜? 0점 검출을 하면은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거든. 전류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충전했던 게 이쪽으로 방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0점 검출할 때마다 방전하고 그렇지 않은 그 시점에는 이제 충전하는 거고 그렇게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점호각을 제어가 가능하고요. 또한 여기 R9에 있는 R값, 이 커페이턴스 값은 커페이턴스는 일정한 내가 0.1 마이크로 페러시든 이 커페이터를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삼각파의 톱니파의 기울기를 제어를 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든 이렇게 펄스 뜨면은 얘하고 만나는 그게 좀 약해져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최대한 기울기가 좀 큰 그런 것으로 이제 조절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출력 15분 핀에 펄스파 나가는 거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한번 더 할게요. 0점 검출부는 아까도 0점 검출부는 제로 디텍터라고 되어 있는 이 0점 검출부는 교류 입력 전압의 0점을 검출한다라는 겁니다. 즉 제로 크로싱하는 부분을 검출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직류 입력 전압 16번 핀은 정전류를 발생시켜서 커페이터 C10을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번은 정전압을 받아서 정전류, 즉 I, 3A, 3A, 5A 뭐 이러한 일정한 전류를 갖다가 발생을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상수가 아니라 얘도 그냥 어떠한 이러한 전류가 이런 식으로 나가지면 얘는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정전류를 여기서 발생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 방전을 위해서 정전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커페이터 C10을 충전을 합니다. 정전류를 발생시켜서. 커페이터에 충전되는 전압은 이렇게 아까 풀어본 것처럼 C분의 IT로 해서 시간 T에 대해서 비례하죠. 그래서 충전이 이렇게 쭉 되는 거야. 방전할 때, 그래서 아까 이제 방전할 때는 이렇게 내려와지겠지. 충전, 방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방전되는 시점은 이렇게 제로 디텍팅 하는 요 시점에서 요 시점 제로 디텍팅 0점을 검출하는 요 시점에 방전을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페이터 양당 간에 걸린 전압에서 커페이터의 양당 간에 걸린 전압은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비례하다라고 해서 쭉 올라가지는데 그건 이제 방전으로 해서 또 내려오고 이렇게 가진다는 거예요. 위식으로부터 충전 시에는 양의 극성이므로 양의 기울기를 갖는 1차 함수가 되며 방전 시 전류는 반대 방향의 전류, 즉 부의 극성이므로 음의 기울기를 갖는 1차 함수가 된다. 즉 충전 시에는 이렇게 양의 기울기를 갖고 방전 시에는 음의 기울기, 양의 기울기, 음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 충전 방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편 충전을 계속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압은 시간 t에 비례해서 하나씩 큰 전압을 갖게 되죠. 이렇게 쭉 커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동기 레지스터는 0점을 검출한 시점에 방전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단자에 전류를 공급해서 커페이터를 방전시키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기 레지스터는 0점 검출한 시점에 이 방전 TR에 방전 전류를 갖다가 베이스 단자에 보내줘가지고 방전을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지금 그래서 커페이터를 방전시킨다. 그래서 0점 검출을 주기로 하여 충방전이 계속 반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충방전이 계속됨으로써 커페이터 양단의 전압은 아래와 같은 톱니파 비슷한 형식으로 되겠다라는 얘기. 충전, 방전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즉 방전은 0점 검출부에서 0점을 검출하여 동기 레지스터로 0점 검출 신호를 전송하고 0점 신호를 검출한다라는 0점 검출 신호를 전송한다라는 얘기에 지금 여기 0점 검출을 해서 0점 검출했다라고 신호 논리 1을 보낸다라는 게 1. 나머지 중에는 0이지. 그리고 검출했을 때만 논리 1. 얘도 논리 1 하면은 검출한 타이밍 때 무조건 전류를 흘려 보내는 건데 얘는 이제 강인 제어를 위해서 하나 더 달아놓은 겁니다. 이 TCA785에서. 어쨌든 간에 이 강인 제어 필요 없이 0점 검출하면은 이렇게 방전 TR로 전류를 내보내서 방전시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동기 레지스터로 0점 검출 신호를 전송하고 동기 레지스터는 방전 티어의 베이스에 0점 검출 시에만 베이스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써 커페이터에 충전된 전압은 방전 TR을 통해 방전이 되겠습니다. 한편 11번 단자의 가변 저항을 연결함으로써 제어 전압, 컨트롤 볼테이지라고 한 그 가변 전압의 크기를 조절하여 점호각의 시점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번인 아까도 얘기한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11번. 그래서 여기 여기에는 이제 가변 저항을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우리 실험할 때 여러분들이 할 건데 여기에다가는 그래서 VCC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 접지. 그래서 요 가변 저항 값을 조절하면은 여기가 이제 이 11번 핀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IC 11번 핀에 이렇게 연결하면 얘 조절하면은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전압 분배가 되는 거 아니야. 전압 분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0V가 갈 거고 제일 위로 가면은 여기가 만약에 15V면 15V가 이쪽으로 가질 거야. 즉 0V에서 0V에서 15V까지 이렇게
이렇게 가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게 그렇게 하고 여기 R하고 C 값에 의해서 삼각파가 이렇게 톱니파가 이렇게 나가지는 때 요 교차점에서 이렇게 펄스가 15분 핀에 펄스가 나가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점호각의 시점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점호각의 시점은 제어전압 좀 전에 본 그 이 제어전압 V의 11과 직류전압과 삼각파의 교차점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충전전압과 제어단자의 전압을 제어 비교에서 비교하여 같을 경우 로직의 논리 2를 전송함으로써 TCA785는 출력으로 펄스를 발생시킨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요 가변 저항의 직류 전압값과 방전 TR에서 요 트랜지스터 여기에서 여기 전압이 이렇게 가지는 건데 이렇게 충전, 방전 이렇게 되는데 충전 시에 이 교차점 서로 같다는 얘기지. 같다는 얘기는 이 직류 전압값과 이렇게 올라가는 이 기울기를 갖고 올라가는 컴페이터의 충전 전압과 이 충전 전압과 같을 때 서로 같을 때 논리 1을 이쪽으로 내보낸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제어기 비교하여 같을 경우 로직의 논리 2를 전송함으로써 TCA785는 출력으로 펄스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구성 알고리즘으로 TCA785가 만들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내부 블록 선도의 로직에서는 점호각 시점에서 출력 단자 15번 핀으로 게이트 펄스를 발생시키게 되겠어요. 그래서 15번 핀, 여기 15번 핀에 이렇게 펄스를 로직 1에 지금 제어 비교기 여기에서 신호를 내보내주면은 이때 논리 1을 내보낸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펄스를 발생시킨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게이트 펄스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삼각파 V10의 충전 전압 파형과 가변 저항 R11에 의한 제어 전압 이것의 교차점에서 펄스 신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 교차점이니까 이때 펄스가 이렇게 나가진다라는 얘기인 거야. 15번 핀에서 이런 펄스가 나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알파를 조절해서 펄스를 발생을 시키는 것이 되고 이것을 우리는 점호각 제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전은 입력전압 VI 0점에서 방전이 됩니다. 즉 여기 입력전압 여기 있으면은 입력전압 여기에서 방전이 되죠. 그것은 이제 이렇게 다이오드 문턱전압 요거하고 주기가 같으니까 요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방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정극성 반주기에서 0부터 파이에서 점호각을 제어하는 회로야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그래서 얘를 단상반파 위상 제어라고 하고요. 10장에서는 이제 단상 전파 위상 제어 회로가 있는데요. 그때는 그것은 이제 0부터 2파이에서 점호각 제어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험 부품 보도록 할게요. 실험 부품은 이렇게 사이리스터 EP4M을 쓰고요. 위상 제어용 IC TCA785 그리고 트랜지스터 182로 MPN이에요. 그리고 다이오드 LN4004 4개, 1N4001번부터 해서 그냥 정류 다이오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펄스 변압기 해서 SCR 게이트용으로 펄스 변압기 사용하면 되고요. 저항 이런 거 이렇게 잘 봐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여러분들 실험할 때에는 1나노페럿 해가지고는 102라고 써있죠. 그래서 102가 1나노페럿이 되는가를 확인하려면은 숫자 보고서 우리가 커페이터는 그 값을 갖다가 우리가 아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커페이터 조그만한 커페이터가 있어요. 커페이터 마일러 커페이터든 세라믹이든 숫자 써 있으면은 그게 10이라고 써 있으면 얘는 커페이터일 경우야. 저기 가변 저항일 경우 10이라고 써 있으면 몇 킬로 오음이야? 그렇지. 걔는 10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저항 R일 경우, 가변 저항일 경우는 근데 커페이터일 경우에 얘는 어떻게 읽어? 10이면 10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여기까지는 저항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커페이터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다 뭘 곱해주면은
피코를 곱해주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12승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10의 3승이고 해주니까 토탈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네. 얘는 그래서 몇이란 얘기야? 1 나노 페럿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 나노 페럿은 102예요. 또 하나 여기 0.1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써 있는데 104라고 써 있네. 그러면 104는 10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써줘. 그 다음에 곱하기 몇 해준다고? 컵페이스트일 경우에 10의 마이너스 12승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0의 5승이고 여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쓸 수가 있네. 10의 마이너스 1승은 0.1이지.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니까 0.1 마이크로페럿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숫자 보고서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사에 나가서도 이렇게 숫자만 있단 말이야. 또 여러분들이 검수를 할 경우에는 숫자 있으면 이게 몇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죠. 그렇게 알면 되고요. 시멘트 저항이라는 거, 와트 저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거 사용한다라는 건 실습 시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저항인가 확인하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실험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장비로는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실험 방법 보도록 하죠. 실험 방법. 실험 방법. 이거 뭐 3강으로 넘기지 않고 바로 그냥 얘기할게요.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거에서는 내가 6주차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TCA785라는 게 시뮬레이터에는 없어. 부품이. 오어캐드에서도 없고요. 알레그로나 이런 데도 없고 부품이. 여기 멀티심에서도 그 위상제어형 IC TCA785가 없어. 그래서 그냥 교재에 있는 실험 방법 요거만 읽고 좀 특이사항만 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중간고사 그리고 우리가 화상회의 어떻게 할 건가 그거 좀 안내하고 2강으로 마칠까 합니다. 7주차 2강으로 마칠까 해요. 그림 9-10의 점호각 제어 실험회를 구성하여라. DC 15V인 VS는 직류전원 공급 장치를 이용하고 교류 입력 VI는 신호 발생기와 디지털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주파수가 60Hz고 시료값이 8V인 교류 전압을 인가하여라. 그래서 신호 발생기를 이용해서 60Hz 만들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연파 발생시키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 다음에 시료값이 8V인 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호 발생기는 RMS 값도 표현을 해줘요. 그런데 그런 RMS 값을 표현해주지 않는 그러한 신호 발생기일 경우에는 디지털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교류로 놓고 걔를 재면은 걔가 시료값으로 잴 수가 있죠. 디지털 멀티미터를 DC로 놓으면 걔는 뭐를 재는 거라고? 교류신호일 경우? 그렇지, 걔는 직류를 재는 거야. 직류 전압, 즉 평균값을 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건 0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RMS 값이 이제 8V가 나오도록 실험을 하라는 것이고, 우리 그리고 실험 장비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겠지만 앰플리튜드를 20V밖에 못 넣어줘. 그럼 이게 앰플리튜드라는 얘기는 피크 투 피크가 이제 20V밖에 안 간다라는 얘기예요. 즉 그 얘기는 여기가 10V고 여기가 마이너스 10V인 이러한 사인 웨이브밖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호 발생기는 이거밖에 안 나가죠. 근데 시료값이 8V이면은 여기에 루트 2 곱해주면 약 이게 11점 몇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보단 높아. 얘가. 그러니까 이것을 넣어주려면은 앰플리튜드를 최대로 높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게 최대로 높은 게 지금 우리 신호 발생기에서는 20V. 얘는 지금 피크 투 피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0V를 넣어줘서 실험을 하면 되겠어요. 다음 점호각 제어 회로의 구성과 동작을 실험하면서 안전한 실험을 위해서 교류 전압 220V와 같이 높은 상용 전압을 사용하지 않고 신호 발생기를 이용해서 80Hz, 8V의 낮은 교류 전압을 입력 전압 VI로 사용하여라 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단상 반파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220V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걸 사용하지 말고 그냥 신호 발생기 이용해서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왜? 안전한 실험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 회로도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IC 갖고
다이오드, 애노드, 캐스도 잘 구별하고 0.1 마이크로페어를 잘 쓰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A번을 찍으면 그래서 파형이 어떻게 나온다고? 이런 파형, 정연파. 왜 입력 신호 그렇게 넣는다라고 했잖아. 여기를 갖다가 시력값을 8V라고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11점 몇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신호 발생기는 그렇게 시력값이 10V를 초과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 10V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냥 최대값을 그냥 10V로밖에 못 넣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 넣어서 사용하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럼 입력전화 찍으면 이렇게 나올 거고 B번 찍으면 어떻게 나온다고? 그렇지, 이렇게 문턱전화, 다이오드 문턱전화 뜬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아까도 얘기한 거. 플러스일 때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커페이터일 경우에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교류 신호가 통과를 해. 바이패스를 해. 이렇게 들어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직류는 이쪽으로 못 가지니까 얘는 충전을 한단 말이야. 어디까지 충전하냐 보니 여기 충전하려다 보니 여기 다이오드 여기 역방향이니까 이쪽으로는 전류 안 흐르고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러면은 흘러 들어갈 때 여기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야? 그렇지, 다이오드의 문턱 전압이란 말이야. 문턱 전압. 스레시 홀드라고 하는 VTH가 뜬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0.7V가 뜬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러한 기간 동안 얘는 이렇게 뜬다라는 얘기야. 이게 0.7V지. 0.7V. 물론 좋은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게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라는 얘기야. 다음에 반대로 이제 흐를 때는 이쪽으로 뜨는 거지. 이쪽으로 흐르는 거지. 교류 통과시키고 직류 전압이 걸리는데 여기는 지금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흘러가고 여기가 순방향이니까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문턱 전압이 뜨겠다라는 얘기야. 문턱 전압은 또 이런 식으로 뜨겠지. 마이너스 0.7V로 해서 이렇게 요 기간 동안 뜨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문턱 전압이 이렇게 나가서 요 5번 신호는 여기를 접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러한 문턱 전압이 들어가지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설명 중에서 교수님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들어갈 때 여기 접지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다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까봐 바로 아까 내가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기는 접지가 그래서 여기 접지면 그러면 몇 볼트라는 얘기야? 0볼트라는 얘기지. 여기 이쪽으로 걸린다는 얘기는 아까 내 교류 신호에서 10V 여기 마이너스 10V라고 했으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몇 볼트라는 얘기야. 그렇지, 플러스 10V라는 얘기야. 여기가 10V라는 얘기야. 이 반대라는 얘기는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쪽으로 이쪽이 전위가 여기보다는 10V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여기가 10V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몇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마이너스 10V라는 얘기인지. 여기 마이너스 10V, 여기는 플러스 10V가 되는 거고 여긴 0인 거고. 그러니까 0V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10V니까 얘가 전 위가 낮잖아. 로 하잖아. 낮은 로 레벨이잖아. 그래서 전류는 이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교류는 통과하고 직류전압 이렇게 떴을 때 이 직류전압이 다이오드의 문턱전압만 여기 걸리면서 이쪽으로 들어가진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아까 설명한 내용이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보충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TCA785 내부회로 정전류 만들어서 여기 커페이터에는 지금 정전류가 시간 t에 대해서 비례하게끔 이렇게 나와지는데 얘를 갖다가 계속 그냥 냅두면은 계속 증가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내부에 트랜지스터를 놓고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거야. 그래서 충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서 요 베이스에 전류 흘려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이제 방전이 되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여기가 아니라 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거죠. 그래서 충전, 방전된다라는 것이고 이 기울기는 요 저항값 47kΩ짜리 또는 여기다 하나 3kΩ을 더 달아도 되고요. 안 달아도 되고요. 이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3kΩ에서 300kΩ인가 막 그 정도 사이를 갖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해서 충전 이 기울기를 갖다가 그래서 조절하려면은 이 R하고 C 값을 갖다 적절하게 조절하면 되고요.
지금 여기는 0.1 마이크로페럿 쓰도록 사용하도록 지금 회로도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47kΩ의 가변 저항을 조절하면서 얘를 갖다가 이 삼각파의 톱니파의 기울기를 조절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절하고 요 가변 저항 10kΩ에서 안정화 제어 전압을 갖다가 직류 전압 값을 또 조절함으로써 여기 여기 교차점에서 15번 핀에 이 톱니파가 아니라 펄스파를 내보내준다라는 겁니다. 1나노페럿은 이 펄스의 폭을 의미해 주는 것이고요. 과전류 흘러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15V에 10kΩ, 10kΩ 달았어요. 펄스 들어가지면은 베이스에 전류 흘러 들어가지는 거고, 그때에만 여기가 전류가 흐르는 것이고, 그때 흐르는 시점에 2차 측에 전류가 흘러서 여기 G 단자에 이렇게 펄스가 접지하고 여기를 찍어 봤을 때 이러한 파형이 뜬다라는 겁니다. 요 두 단자를 우리가 기본 회로, 사이리스터 기본 회로에 연결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되고요. 그래서 여기 다이오드 단 이유는 여기 1차 측이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잖아. 근데 여기가 한번 펄스가 떴단 말이야. 그럼 안 떴을 때에는 얘가 이렇게 오다가 끊겼을 동작이 안 되니까 여기 왔던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그냥 여기에 요 부분을 갖다가 이 다이오드를 안 달면은 얘는 이쪽에서 과전류가 흘러가지고는 TR을 닫히게 하든지 여기가 불꽃이 튀든지 한단 말이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활류를 시켜줘. 활류. 프리휠 다이오드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활류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돌게 해가지고 요 트랜지스터 안 닫히게끔 펄스 또는 스파크가 안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다이오드를 달아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실험 단계 입력 전압 VI와 점호각 제어 회로의 출력 단자 15번 단자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용 프로브로 연결하여라. 이거 연결하면 되고요. 오실로스코프는 듀얼 모드를 이용하여 채널 1은 입력 전압, 그리고 채널 2는 TCAA 785의 출력 핀 15번 단자를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용 프로브로 연결하여라 라는 얘기예요. 채널 1과 채널 2의 접지 전압 위치는 모두 오실로스코프 화면의 가운데가 되도록 채널 1과 채널 2의 각각의 수직위치 조정기를 조정하고 전압 스케일 역시 동일하게 설정하여라. 즉 채널 1, 채널 2 우리 오실로스코프 있으면 채널 1, 채널 2가 있잖아. 그래서 요거 뺀 걸 갖다가 CH1 노란색, CH2 파란색 이런 노란색 있으면은 접지가 오실로스코프 창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센터에다가 접지를 노란색인 거야. 채널 1도 노란색도 여기다 놓고 채널 2도 여기다 노란색을 정 가운데다 이렇게 노란인 것이죠. 그렇게. 그리고 전압 레벨, 칸당 전압 레벨도 동일하게 설정을 하여라 라는 겁니다. 채널 1이 지금 15V 넣는 거니까 칸당 5V로 놔줘야겠네. 그치? 근데 우리 신호 발생기는 지금 15V를 못 넣어줘요. 그래서 칸당 10V밖에 못 넣어주는 거니까 10V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칸당 5V로 놔주면 되겠네. TCA785의 11번 단자에 연결된 가변 저항을 조정함에 따라서 이게 11번 단자가 이제 가변 저항인데 이게 제어 전압이라고 했던 거야. 아까 내 삼각 톱니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직류 전압값 이렇게 쭉 나가지는 이 직류 전압값을 조정할 수가 있죠. 왜 어떻게 가변 저항을 조정하면은 이렇게 직류 전압값이 조정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조정함에 따라 TCA785 출력 신호의 점호각 알파가 가변되는지를 관찰해서 점호각 제어 회로의 정상적인 동작 여부를 9-3에 기록하여라. 얘를 갖다가 0부터 180도까지 가변되는지를 알려면은 만일 가령 이렇게 삼각파 그 커페이터 양단 간에 찍은 전압 파형이 이런 식으로 뜨는데 이 가변정 11번 단자가 위에 있으면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제어가 돼요, 안 돼요? 점호각이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지. 그래서
이렇게 안 나타날 경우에는 0도부터 180도까지 안 나타날 때는 그 가변 저항을 조절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조절해 가지고 이 삼각파를 이런 식으로 펄스를 이렇게 키워줘야 되겠다라는 얘기야. 가변 저항을 이 가변 저항은 지금 여기서 11번 단자의 가변 저항은 이렇게 이러한 전압을 조절하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런데 지금 얘기한 이 삼각파의 기울기, 이 기울기를 조절하는 거는 요 0.1, 9범위내에 연결되어 있는 이 가변 저항을 조절하라는 얘기야. 그래야지 이렇게 나가는 것과 이렇게 나가는 거는 11번 가변 저항 얘를 의미하는 거고, 요렇게 삼각파의 기울기가 바뀌어지는 것은 요 9번 핀에 요거 가변 저항을 조절함으로써 이 가변 저항이 바뀌어지는 거야. 기울기가 이렇게 낮으면은 이 직류전압값과 이 삼각파, 이 톱니파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점호각을 발생을 못 시킨단 말이야. 여기에 발생을 못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이 삼각파의 기울기도 적절하게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11번 편에 이 직류전압값도 적절하게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동작 여부를 표 9-3에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만일 점호각이 가변되는 경우에도 0도부터 180도의 일부라도 가변되지 않는 경우는 정상적인 동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기록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실험 결과를 동작 여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5번, 여기 3번 실험 단계 3이에요. 다음 실험 단계 4. 실험 단계 3에서 점호각 제어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 그림 9-10 실험 회로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이 수정을 해야 합니다. 또 실험 단계 5 입력 전압 VI와 점호각 제어 회로의 최종 출력 단자인 F단자, 즉 게이트 신호를 오실로스코프의 듀얼 모드를 이용해서 측정용 프로브를 연결하여라. 이 얘기는 그래서 최종 단자가 F잖아. 그치? 여기 F잖아. 이 G잖아. 그래서 접지 오실로스코프로 채널 1은 여기 A번 찍는 거야. 이렇게 A번 접지. 이렇게 접지.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채널 2는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접지. 이렇게 찍으면 되겠지. 접지. 이렇게 찍으면 되겠지. 여기 G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거 갖고, 검정색으로 여기 접지를 찍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빨간 거는 여기 찍고 접지를 갖다가 여기 찍으라는 얘기지. 이게 여기는 공통 접지입니다. 여기 찍으면 되겠어요. 오실로스코프는 듀얼 모드를 이용해서 채널 1은 입력 전압, 채널 2는 제어 회로의 최종 출력 신호인 게이트 신호를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용 프로브를 연결하여라. 오실로스코프 채널 1과 채널 2의 접지 전압 위치는 모두 오실로스코프 화면의 가운데가 되도록 채널 1과 채널 2 각각의 수직 위치 조정기를 조정하고, 그런 포지션이라고 써 있는 위아래로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는 오실로스코프 포지션을 조절하라는 얘기야. 얘를 위아래로 해가지고 센터에다 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압 스케일 역시 동일하게 설정하여라. 실험 단계 6. TCA785의 11번 단자에 연결된 가변 저항을 이게 이제 제어 전압이라고 하는 그거였죠. 가변 저항을 조정함에 따라 최종 출력 신호의 점호각 알파가 0도부터 180도까지 정확히 가변되는지를 관찰하여 점호각 제어 회로의 정상적인 동작 여부를 표 9-3에 기록하여라 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 실험 단계 6, 그래서 점호각 제어 회로 최종 출력 단자의 정상적인 동작 여부를 OX로 기록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실험 단계 6에서 점호각 제어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 그림 9-10 실험 회로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마찬가지로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다음 그림 9-10의 실험 회로에서 점호각을 알파는 90도로 조정한 후 파형 CD를 오실로스코프의 듀얼 모드로 측정하여 측정 파형을 표 9-2에 그려라. 그래서 파형 CD를 그리라는 얘기는 어디를 그리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파형 CD는 C는 커페이터의 전압인 것이지, 그리고 D는 여기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90도라는 얘기는 C는 이렇게 뜨지. 이렇게 뜨는 거야. 이렇게 뜨는 거야. D는 90도라고 했으니까 요 지점이 0점 검출하는 거거든요. 이게 방전되는 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9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90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 지점이 되겠다. 이 직류 전압 값은 그래서 어떻게 뜨겠냐면은 이렇게 뜬다라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은 요렇게 뜨고 요렇게 삼각파 C번은 이렇게 나와지는 거고 D번은 이렇게 나와지는 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만나는 지점이 이제 펄스를 발생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알파는 90도로 조정한 후 표 9-2에 그려라. 또 그림 9- 실험 회로에서 점호각을 90도로 조정한 후 파형 AF를 오실로스코프의 듀얼 모드로 측정하여 측정 파형을 표 9-2에 그려라. 그래서 A는 VI야. 입력 전압인 거야. 이렇게 되는 입력 전압인 거죠. 그 다음에 F는 이 펄스 파형, 최종 출력, G 단자 고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90도라고 하면 요 타이밍 때 이렇게 펄스가 뜨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제 알기 쉽게 그림을 크게 그렸는데 얘가 이렇게 핑 뜰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핑 뜨면서 잔파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오실로스코프의 이제 화질 처리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뜨기만 하면은 전압이 이렇게 뜨기만 하면은 그 기본 회로에 GK에 그래서 이렇게 가는 요 G에 그리고 K는 이제 이 회로에 K가 여기 연결하는 거지. 펄스 신호를 갖다 딱 인가를 하는 거니까 여기 저항 또는 저항이라고 한 게 이제 램프나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 입력 전압인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신호 이제 발생시킨 거니까 이 제어 회로를 정상 동작을 시키는 거고 90도로 이제 조정하면은 반이 되는 것이죠. 파이분의 VM 또는 루트 2의 V의 RMS 여기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게 90도이면은 코사인 90도는 몇이지? 0이지.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야. 파이분의 VM의 2분의 1 값이 이제 직류 평균 값이 되는 것이죠. 그 파형은 여기다 그리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 실험 2는 사이리스터 505ohm과 5W의 부하 저항을 이용하고 실험 1에서 구성한 점호각 제어 회로의 최종 출력 신호를 사이리스터의 게이트 신호로 인가하여 그림 9-11의 실험 회로를 구성하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게 이제 좀 전에 실험 1에서 본 점호각 제어 회로야. 그래서 펄스 뜨는 거 있지? F라고 되어 있었던 그게 이제 G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었던 것이 이제 K라고 써있던 것이 여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연결해서 요 회로를 꾸미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랬을 경우 이제 이 출력을 보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림 9-11 실험 회로의 입력 전압 VI는 실험 1 지금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9-11이잖아. 이 입력 전압 VI는 실험 1 아까 돼 단상반파 위상 제어 정류 회로 실험이잖아. 점호각 제어 회로 실험이잖아. 그래서 점호각 제어 회로 실험을 의미하는 거야. 거기서 사용한 입력 전압과 동일한 거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 9-11 실험 회로의 입력 전압 VI는 실험 1 점호각 제어 실험 회로에서 사용한 주파수 60Hz, 시력값 8V. 근데 이거 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최대값 10V 쓰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것의 입력 전압 VI와 동일하게 인가하여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 여기 그냥 최대값 10V로 넣고 사용하면 되겠어요. 실제로 실험할 때 여러분들이. 다음 TCA785의 11번 단자에 연결된 가변장을 이용해서 점호각을 45도 이게 이제 11번 단자는 직류값이었어요. 이게 직류값. 이 직류값을 조정하라는 얘기지. 위아래로 조정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은 이렇게 나가는 삼각파하고 마주치는 요 거에 따라서 각도가 알파가 45도가 될 수 있고 90도가 될 수 있고 여기 빵도가 180도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0도부터 해서 180도까지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조정한 후 입력 전압 VI와 출력 VO를 오실로스코프의 듀얼 모드를 이용해서 측정해라. 그리고 그것을 9-4에 그려라. 9-4에 그려야겠죠. TCA785의 11번 단자에 연결된 가변 저항을 이용하여 점호각을 이번에는 90도로 조정한 후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을 오실로스코프 듀얼 모드로 측정하여 실험 파형을 표 9-4에 그려라. 이 얘기는 90도일 때는 90도일 때 어디를 찍으냐면 이거 VI라는 얘기는 VI는 이렇게 입력 전압은 VI는 이렇게 나와주는 거야. 그렇지? 여기에서 출력 전압 VO라는 것은 출력 전압 VO를 측정 파형을 그리라는 얘기는 90도일 때 그리라는 얘기인 거야. 그렇지? 90도라는 얘기는 여기가 90도잖아. 여기가 180도니까 0도부터 90도, 이거 90도. 그러면 그때 이 출력 파형, 측정 파형은 어떻게 되겠어? 출력 전압은. 그렇지. 이렇게 나와지는 거지. 이렇게 나와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은 이런 파형이 나온다라는 얘기. 이런 파형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오죠. 여기는 이거는 안 그릴게. 정확하게 좀 구별하기 쉽게 하려면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파형만 뜨는 거야. 요 파형만. 이렇게만 뜨는 거, 이렇게만 뜨는 것이 90도일 때, 90도일 때. 그렇지? 45도일 때는 어떻게 뜰까? 45도일 때는 여기가 45도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걸 45도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더 알기 쉽게 하려면 이렇게 뜨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45도야. 그러면 45도는 이런 식으로 뜬다라는 얘기, 이런 식으로 뜬다라는 얘기. 이렇게 이 신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파형의 이제 직류 평균값이 바뀌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불밝기가 조절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알파는 0도, 45도, 90도로 위상 제어된 출력 전압의 직류 전압의 이론값을 구해서 표 9-5에 기록하여라. 그래서 알파가 0도, 45도, 그리고 90도 여기에다 대입해가지고 이 값을 직류 전압, 이 값이 직류 전압 평균 값이니까 그것을 표 9-5에 기록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단상 반파 위상 제어 정류회로의 직류 출력 전압 값은 아래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유도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유도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직류 평균값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것이 실험 단계의 상하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험이 이제 다 마무리되는 거고요. 변압기가 여러분들 사용할 때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변압기가 이렇게 펄스 트랜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 다리 두 개 있는 게 1차 측이야. 그래서 2차 측은 이 전원 연결하면 돼. 15V. 이렇게 연결하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하지 말고 요거 한쪽 다리 나와 있지. 요거 한쪽 다리를 다이오드랑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다이오드 연결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다이오드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쪽은 이 트랜지스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2차 측은 이 가운데 다리 다리가 3개 있는데 가운데 다리는 사용하지 말고 한쪽이랑 한쪽을 연결을 해. 그래서 다이오드 달어. 그 다음에 저항 달어. 그렇게 해서 여기를 찍어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오실로스코프로 찍어보면 되는 거야. 이쪽에다가는 이제 신호 발생기를 넣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험하면은 여기에 여기 이 신호 발생기에서는 펄스를 내보낼 거야. 이렇게 입력 펄스를 내보낼 거야. 그 펄스 내보낼 때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1차 측에 전류가 흐르니까 2차 측이 유도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구형파로 해가지고 주파수는 60Hz로 해서 크기는 20V, 피크 값이 20V로 해서 신호 발생기를 만드는 이거를 갖다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랬을 경우 이 트랜지스터 2차 측에 여기 출력을 재 보니까 걔는 이런 식으로
펄스가 이렇게 뜬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이렇게 뜨면은 얘는 제대로 시뮬레이션 제대로 이렇게 파형이 나오면 실험할 때 여러분들 이건 시뮬레이션이니까 이렇게 당연히 나와야지. 근데 여러분들 실험할 때는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잖아. 근데 이렇게 안 나온다, 이렇게 파형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걔를 갖다 다시 또 이렇게 검증을 해야 돼. LED를 달아, 이렇게 또 LED를 이런 식으로 달아가지고 LED에 똑같은 조건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 오시로스코프로 찍어보고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로 확인해. 왜? 오시로스코프가 조금 그 파형을 못 잡아낸 수도 있는 거거든. 또는 잡아냈는데 내가 그걸 못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LED를 딱 달아가지고 도통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15V 해서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가지고 이쪽에 이 LED가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가변자 한 200옴, 155옴 정도 이 정도 써주면은 이 LED는 타지는 않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LED 달아주면은 LED를 아니 저항을 155옴 정도, 225옴 정도 뭐 밑에 엄도로 달아주면은 무난하겠어요. 이제 위상 제어 IC 데이터 시트예요. 그래서 TCA785를 보면은 이러한 특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램프 저항,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거 3kΩ, 3kΩ에서 300kΩ까지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7주차 줌 화상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주차 화상 수업 및 주의사항 안내. 그래서 F반은 10월 16일 금요일이죠.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사이에 이제 4시까지 화상 수업을 할 거예요. 30분 내에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질 겁니다. U반은 10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7시 30분에서 8시에 30분 내에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석 부를 거니까 이거 이때 나와요. 대면 수업을 못 하니까 지금 나는 이제 대면 수업을 대면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대면 평가를 못 하겠네. 그러니까 이때 이거 화상 수업 때 나오십시오. 이거 화상 수업 안 오면은 결석으로 처리할 거야. 결석으로. 알겠습니까? 네. 주의사항 안내. 화상 수업은 강의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강의 내용을 미리 수강한 후 참석하길 바랍니다. 질의 응답 시간은 얘기한 것처럼 30분 내로 할 예정이지만 질문이 없을 때까지, 질문이 있으면 계속 시간 연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시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출결에 적용되니 반드시 지각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당부합니다. 출결 처리는 학교와 학과의 방침에 따르겠어요. 그리고 화상 강의는 학생들의 학과목 적응을 위하여 실시하니 반드시 참석하길 바랍니다. 실기 테스트를 하려고 요것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과에 두 과목만 이제 대면 수업하는 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실험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실기 테스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안 하겠어요. 유반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얼굴 좀 자세히 좀 이렇게 확인도 좀 하려 했는데 그건 못 하겠고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중간고사네요. 그래서 중간고사 여러분도 잘 보길 바라고요. 중간고사는 오늘 배운 데까지예요. 9주차 여기 단상반파 위상제어 정류 회로까지 시험을 낼 거고요. 물론 뭐 초반에 초반에 배웠던 것도 있어. 뭐 파형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한 칸당 5V다. 그럼 얘의 최대값은 몇이냐? 우리면 얘 최대값 몇 볼트야? 10V지. 여기 한 칸이 5V면은 두 칸 됐으면 10V잖아. 그치? 그리고 얘가 타임 퍼 디비전이 뭐 1ms per 디비전이다 라고 할 경우 여기가 한 칸당 지금 1ms니까 A 주파수는 어떻게 되냐 내가 물으면은 이런 파형 갖고 주파수 몇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맞혀야 되겠죠. 그런 문제부터 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전체적으로 총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교양 시험이 8주차에 보는 거고 9주차인가 보니까 저거지 우리가 시험 보는 거지 전공 과목. 그래서 10주차 때 실험 13에 있는 강압 초포회로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